지난주에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4.3 생존 수용인에 이어 행방불명 수용인에 대해서도 법원이 처음 무죄를 선고한 건데요. 지난해 재심 청구 이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다른 행방불명 수용인 330여 명의 재판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됩니다. 오늘 짤막대담에선 4.3 행방불명인의 첫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문성윤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변호사님 먼저 4.3 행방불명 수용인에 대한 법원의 첫 무죄 판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나요? 네, 우선 그 4.3 행방불명인 그 수용인들에 대해서 좀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분들은 4.3 당시에 이제 군사 재판이나 일반 재판을 받고 네. 형무소로 끌려가서 복역을 하다가 이제 고향에 돌아오지 못한 그런 분들입니다. 네.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당시 그분들이 받은 판결이 이제 잘못되었다. 이것을 사법적으로 선언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판결입니다. 네, 사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검찰은 혐의를 입증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무죄를 구형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사실 검찰이 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구형하는 일은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경우라고 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수용인들이 네. 형법상 내란죄나 또는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이제 징역 7년, 15년, 심지어 사형까지 받은 분들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실제 이제 그동안 진상조사 보고서도 작성이 됐습니다마는 각종 증언이나 자료를 통해서 그분들이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아무런 그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검찰도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무죄를 구형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날 첫 재판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검찰이 구형까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은 했지만 곧바로 재판부가 선고를 내릴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못했는데 네. 재판부가 이렇게 서둘러서 선고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형사재판에서 구형을 하고 즉일, 그러니까 당일날 판결 선고를 받는 경우는 이제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그렇죠. 네. 물론 그렇지만 이제 이번 사건의 경우는 이제 재심 청구한 분들의 그 연세가 네. 다 80세가 다 넘으신 고령이시고. 대부분 넘은 네, 분들이고 고령이어서 또 최근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구형을 한 당일날 네. 이렇게 판결 선고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 좀 재반적인 사정들 고려한 것으로 좀 보고 계신데 그렇습니다. 이 지금 단일 사건으로 청구인이 300명을 넘은 것도 좀 우리나라에서 법정에서 상당히 드문 일이고 앞서 말한 여러 가지 이례적인 일들이 있긴 했지만 또 특히 생존 수용인 재판과는 달리 행방불명 수용인들은 직접 재판정에 나와서 피해 진술을 할 수 없으니까 또 그렇습니다.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어땠습니까? 사실은 이제 아마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300명이 넘는 분들이 형사재판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한 경우는 아마 전례를 찾아보기가 힘든 경우라고 거의 처음으로.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이 생존 수용인들하고는 달리 이분들은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기 때문에 네. 자신들이 겪은 피해에 대해서 생생하게 증언을 할 수가 없지요. 그렇죠. 네. 그런데 대신 지금 이 법정에 다 나온 그 재심 청구인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아버지가 또 자기 형님이 끌려가시는 걸 본 분들의 이제 증언도 있었고 네네. 또 그동안 이제 진상조사도 상당한 정도로 진척이 돼 있었고 또 과거사의 활동 결과 각종 또 문헌들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그와 같은 결정이 가능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게 이제 행방불명 수용인들이 생사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일부 희생자들은 수용인 명부에 올라 있는 이름이랑 호적 이름이랑 달라서 혹시나 동일인이냐, 다른 사람이냐 이렇게 좀 쟁점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재심을 청구하려면 이제 그분들이 돌아가셨는지가 이제 입증이 되어야 재심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살았는지 돌아가셨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실제 지금 재심 청구할 당시의 나이를 계산해 보더라도 적게는 80세가 넘으신 분들이고 많게는 110세가 넘으신 분들이어서 사실은 물리적으로 생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또 거의 없고요. 또 그동안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전 형무소나 대구 형무소의 경우에는 6.25 전쟁 직후에 다 형무소에서 끌어내서 총살을 시켜버린 게 이제 역사적인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또 다른 인천이나 이런 형무소의 경우에도 6.25 전쟁 직후에 형무소 문이 개방이 됐지만 사실상 그 당시에 어떤 열악한 의료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지금까지 이제 생존했을 가능성은 이제 없다고 봐서
이제 사망했다고 본 것이고요. 네.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그 동일인 여부는 결국은 이제 그 가족들이 피해를 볼까봐 이름을 한 글자 정도 살짝 틀리게 이렇게 얘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인 명부에는 이름이 달려 올라간 경우인데 그분들의 경우에도 대부분 이제 호적상 본적지가 다 일치하기 때문에 동일인 입증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행방불명 수영인들 중에 재심 청구한 분들이 지금 남은 분들이 330명, 그렇습니다. 330여 명 정도인데 지금 어떻게 재심 청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사형 집행, 그러니까 사형 판결을 선고받은 분들의 경우에는 엊그저께 이제 다시 그 재심 개시 결정이 있었고요. 네. 나머지 이제 사건들도 조만간 재심 개시 결정이 있고 그거에 따른 공판 기일이 이제 잡힐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사건 전체를 한꺼번에 진행을 할 수 없었던 게 330 몇 명을 이제 단일 사건으로 하게 되면 출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환의 문제점이 있기 네. 때문에 한 18개 정도로 사건을 나누어서 이렇게 네. 진행을 하고 있고 그중에 지금 이번 판결은 이제 제일 처음 사건이었던 네. 것입니다. 네. 지금 무죄 판결을 받은 10분이 있는데 앞으로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이나 뭐 손해배상 소속 계획도 있으세요? 네. 이번 무죄 판결로 이제 그분들이 이제 명예회복은 어느 정도 됐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그동안 당한 어떤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위로를 한다는 차원에서 형사보상은 이제 유족분들하고 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 네. 추후에 이제 손해배상 문제도 이제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문성윤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